자,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자, 군 정의도 하고 이제 부분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특히 부분군의 경우에는 그 판별하는 방법, 부분군의 정의가 뭐였어요? 바로 부분 집합 중에서 군이 되는 거. 군이 되려면 연산이 정의돼야 된다. 유도된 연산 아래서, 그죠? 그래서 연산에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결합법칙, 항등 여번이 있어야 된다. 그 결합법칙은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 부분 집합에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항등원과 주어진 군의 항등원이 그 부분 집합 속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 집합의 각 원소에 대하여 여원이 있어야 돼야지 군이 된다. 그것을 앉아 판단할 때 나올 때마다 다 따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 주어진 조건, 공리를 줄여서 나타낼 수 없을까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만약에 주어진 부분집합에 x하고 y가 있다면은 x 곱하기 y 인버스가 그 부분집합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유한집합일 때는 부분집합 유한집합이 되어버리면 더 간단하게 닫혀있기만 하면 된다. 닫혀있다는 소리 뭐였습니까? x하고 y가 그 부분집합의 원소라면은 x 연산 y 했는 것이 다시 그 부분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앞에서 배운 군하고 부분군 배웠습니다.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했지만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것에 당면할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하고 부분군에 대한 문제풀이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도 이제 곧 벚꽃이 만발해지겠습니다. 교정이 참 아름다워질 겁니다. 뭐 비록 대면 수업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씩 교정을 특히 벚꽃 필 때 교정을 방문해서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힘들도 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먼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주어질 때 정수 범위 내에서 주어질 때 이 연산은 우리가 일상시간에 알고 있는 곱하기 연산입니다. 자, 여기 연산을 이렇게 곱하기로 줬다 하면은 군이 되겠느냐? 군의 조건이 이것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결합법칙 이야기고 결합. 이것은 항등원 이야기고 이것은 여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군이 되는데 만약에 주어진 것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군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거냐? 어느 것이 만족하지 않느냐를 보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도 맨 처음의 공리. 다시 말하면 이것 중에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 뒤에까지 하지 말고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곱하기 하면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고 있습니다. 정수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것은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결합법칙 이미 다 쓰고 있죠. 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항등은 1이 있다. 정수에서 1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정수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니까 이것에 대한 여건, 다시 말하면 2에 대하여 곱하기
여기 스타를 했습니다. 3을 했을 때 이것은 2 곱하기 3이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6이 된다 이렇게 정의된 거죠. 그러면 2의 여건은 2에다가 무엇을 하면은 우리가 1이 되느냐. 정수를 아무리 넣어봐도 어떤 정수를 넣어봐도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실수 범위 내에서는 2분의 1 이건 실수예요. 정수가 아닙니다. 정수 아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여건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 아니다. 군이 아니라서 이거는 만족하고 이것을 만족했지만은 여건을 만족을 하지 않는다. 지수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적은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은 2의 배수들의 집합, 짝수들의 집합입니다. 짝수들의 집합을 여기에 있는 2학년산을 우리가 표준 덧셈으로서 정의를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결합법칙 만족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항등원 0이 있죠. 0이라는 항등원이 존재하고 이것에 대한 여건이 있는가를 보자. 여건, 덧셈에 대한 여건을 있는가를 봤더니 있죠. 2에 대한 짝수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짝수에 대한 여건이 덧셈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2도 짝수니까 우리는 오케이, 예스입니다. 이것은 군이 되어진다 라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거는 뭡니까? 자, 하나만 해줍시다. A 스타 B 스타 C 이렇게 있는데 결합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가 하고 A 스타 B 스타 C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가 하고 같으냐 물었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해보면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루트 AB고 그렇죠? 그게 스타의 C입니다. 이거 역시 저 정의대로 하면 루트 AB에 곱하기 C 이렇게 나온 건데 그렇죠? 요거는 해보면은 A 스타의 뒤에 거 뭐 하면 루트 BC죠. 그럼 저거대로 하면은 루트의 A 곱하기 BC 이런 식이 돼가 이게 두 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숫자 하나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여기 우리 안 된다는 걸 보이는 것은 바로 어느 하나의 경우만 안 돼도 안 되는 거니까 R 플러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실수, 양의 실수, 양실수 집합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요 하면은 양수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양수의 경우에 어떤 걸 넣어보면은 이것이 단장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A를 뭐로 할까? A를 2로 하고 B를 뭐 3으로 하고 C를 뭐로 할까? 뭐 3 했으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27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넣어보면 요것의 경우에는 A가 2니까 루트 2 곱하기 B 곱하기 C 하면 81 루트 하면 9죠. 여기서 루트 18이 된다. 요것은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A 하면 여기서 AB 하면 6이 되어지고 곱하기 27 이거하고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입법질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경우에는 결합법칙조차도 되지 않으니까 군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거 만족하지 않는다. 뒤에 거는 만족하든지 안 하든지 나중 이야기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호 여기 궁금하죠? 상당히 처음 보는 기호입니다. 앞으로 이 스타, 이 책에서 스타 나오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요새 주어진 연산 아래서 여건을 가지는 원소들 다 모아놨다. 원소들 모은 집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R이라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 속에서 실수라는 것은 곱셈 아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문제는 0을 제외한 이 0을 제외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곱셈의 아래에서 여건을 다 가집니다. 그렇죠? 뭐 3의 여건은 3분의 1 실수니까. 그러면 0의 경우에는 0의 여건은 0에다가 어떠한 실수를 곱하더라도 이것의 항등은 1이 될 수가 없죠. 0에다가 어떤 곱하면은 0에다 뭐를 곱하면은 전부 0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0이라는 것은 우리 공유로 받아들입시다. 0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항상 0이다. 0이기 때문에 1이 될 수 없어서 0은 여건을 곱셈에 대해서 여건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을 갖지 않는 원소를 뺏는 것, 이것을 스타, 다시 말하면 여건을 가진 원소들 모두 모아놓은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는 R에다가 0을 뺏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타랍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G에 아까 내가 다음 보기 8의 스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곱셈 아래에서 여건을 가진 원소만 다 모으자. 이것은 모으면은 어떤 거냐면 8하고 서로 소인 거. 다시 말하면 1, 3, 5, 7이라는 이러한 집합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서 잉여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건을 가진 원소는 바로 여기 들어가는 원소가 K라면은 항상 8하고 K하고 서로 소가 되어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알아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더 예를 보면 G에 12의 스타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12하고 서로 소인 거 1, 5, 뭡니까? 7, 11 이렇게 역시 4개가 나옵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5 해볼까요? 5의 스타 하면 이건 뭡니까? 5가 소수예요. 그러면 서로 소인 것은 1, 2, 3, 4 전부 다 서로 소가 되겠죠. 다음에 하나 더 재밌다. 하나 더 해보세요. 6 이래 되면 6의 스타는 뭘까요? 6하고 서로 소인 거 1하고 5 두 개가 있다. 서로 소. 최대 공용수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서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스타의 기호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런 거다. 복소수에서 이런 거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항동원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뭐냐 하면 A 스타 B 여기에서 절대치 AB라 하는 절대값 복소수에서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바로 복소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G라는 복소수를 할 때에 이것이 C 플러스 DI 형태라면은 이것의 우리가 이 크기 이것의 크기는 뭐였습니까? 루트 C제곱 플러스 D제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에 있어서 복소 평면입니다. 원에서 이렇게 여기가 C, D 여기 허수축이고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C수축이면은 요점의 좌표라는 것은 나타낼 때 우리는 나타내는 C 플러스 DI라고 표시도 하고 또 이것을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나타낸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복소수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절대값 C 플러스 DI 크기라는 것은 뭐냐? 바로 루트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이야기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의 경우에는 항동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 예를 들어서 A 스타의 B가 항동원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이것이 A가 되어지는 B가 생기겠느냐?
이것의 값은 이것의 AB의 곱하기입니다. 그죠? AB의 절대값이고 이것은 그냥 A입니다. 이것은 복소수, 이 허수 A가 허수가 있으면은 이게 허수가 될 수 없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B란 것이 존재하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겠습니까? A는 복소수고 다시 말하면 뭐 C 플러스 DI 이런 형태고 여기 이것은 뭐냐면 실수입니다. 그죠? 이것은 항상 실수로 나타낼 수밖에 자 절대값이니까 다시 말해 크기니까 그 복소수의 크기니까 그렇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건 앞부분에 우리 이거 시작하기 앞부분에 복소수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가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의 경우에는 요거 이야기 자 요 이야기가 앞에도 잠깐 했지만은 1357 여기서 군이다. 자 여기서의 뜻이 뭐냐면 정수를 8로 나눴을 때 잉여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3, 8, 5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3하고 5를 곱하면 15입니다. 그죠? 15가 된대. 15를 우리는 8로서 나머지 뭐 되죠? 7 되죠. 그래서 이것을 3하고 5하고를 곱하면은 7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하네. 3하고 7하고 곱하면 뭐가 될까? 그럼 3, 7이 21, 21을 8로 나누면 21, 16, 바로 5 이렇게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5 곱하기 3 하면 뭘까? 15, 15를 8로 나누면 나머지 7 이런 식으로 5, 7이 35 조금 전에 했습니다. 35를 8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4, 8이 32, 3 되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다 여러분 채우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채워보면 여기에서 보면 단정 여러분들이 이 4개 원소 1357로 가지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4개 원소를 가지는 구는 몇 종류 있다? 2종류다. 하나는 G4의 동형이거나 아니면 G2의 동형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와 동형인데 이것은 보면 G4의 동형 이건 순환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순환군에는 생성 원소가 있어요. 이 전체를 만드는 생성 원소. 다시 말하면 1이라는 생성 원소가 있습니다. 1뿐 아니고 이 4에 서로 소인 거 3도 생성 원소예요. 자, 어쨌든 1이라는 생성 원소는 1은 몇 번? 4번 해가 1 더하기 1은 2, 또 1 더하면 3, 또 1 더하면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간 G4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를 만들어낸다. 생성 원소다. 이것을 생성 원소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 걸 또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성 원소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생성 원소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G0, G1, 1, 0, 1, 1 이렇게 4개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덧셈입니다. 어느 덧셈은 이걸 가지고 0,1 더하기 0,1 하면은 자 첫째 좌표끼리 더하니까 0이고 둘째 좌표는 1 더하기 1은 2인데 G2에서는 2라는 것은 뭡니까? 0이죠. 0,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0,0에다 또 0,1 더하면 0,1 대가 이것은 이거나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0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1,1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순환군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에 그러면 1357도 순환군이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1에 대해서는 1 곱하기입니다. 연산이 1 곱하기 1은 1, 뭐 안 될 거고 3은 3에다가 3 곱하기 3 하면 뭐 되죠? 9죠. 9를 8로 나누면 1. 다시 하면 요 1, 3을 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 게 1하고 3밖에 안 돼요. 5하고 7은 못 만듭니다. 5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못 만듭니다. 7도 못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순환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하고 동형이다. 기억을 하세요. 이것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한데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원소 4개짜리 군은 2종류밖에 없다. 많이 예로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뭐 하고 있다? 하나는 순환군이고 하나는 G2 여기에 동형인 거. 이게 동형인 거 기억을 클라인 포군이라 합니다. 이것을 클라인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클라인 한자 클라인 사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군이기 때문에 클라인 사군이라고 이야기. 여기에 동형인 군은 이런 군들은 전부 다 클라인 사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산표열에만. 자, 이것의 경우는 이것도 군이고 이것도 군이고 이것도 0을 제외했으니까 군입니다. 다 군입니다. 다 군입니다. 그죠? 군인데 이것이 동형이냐? 동형이라면 같은 성질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있다면 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은 방정식 군의 원소의 개수 해의 개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성질이 같아야 되니까 이 군에서나 저 동형이란 뜻은 가지는 성질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질 다른 것이 하나도 발견되어지면 두 개의 군은 동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를 보일 때는 동형이 아님을 보이라 할 때는 성질, 더러운 성질, 한 놈은 더러운 성질 가지고 한 놈은 그런 더러운 성질 안 가졌다면 두 개는 동형이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한번 생각해 봤다. 해봤더니 이것의 경우에는 해가 몇 개 나오느냐면 4개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이거는 단위원 이것의 단위원 1 마이너스 이 복소평면에서 i 마이너스 i 이런 단위원 2에 들어가는 이 원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 u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모든 원의 모든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 u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un은 뭐였습니까? u는 이 단위원을 n우 등분했는 n우 등분이 그 꼭지점 있죠. n우 등분 이거 꼭지점 그것들을 모아난 n개를 모아난 집합을 un이라 한대. 그럼 u3이라고 하면 뭐냐? 원을 3등분해가 세 점 나오잖아요. 그 세 점 120도, 240도 이래 그 세 점의 점을 모아난 집합을 U3이라. 이 거듭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 하면은 나는 여러분한테 실망합니다. 복습하라 그랬잖아요. 다 이런 것들 U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이걸 잘 공부 안 해놔놓으면은 자주 나와도 이게 뭐냐 또 앞에 책을 또 덜시 보고 앞에를 또 보고 합니다. 쉽습니다. 단위원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U라고. 그 UN이 뭐냐? 그것을 N우 등분한 꼭지점들을 다 모아놓은 N우 개의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을 UN이란다. 그것에 대한 연산은 더하기 간 연산은 없어요. 곱하기입니다. 이항연산 곱하기를 주면 우리가 바로 평각의 더하기 곱하기 했을 때 절대값의 곱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을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단장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의 해는 1, 여기는 1, 그죠? 그리고 i 사성도 얼마? 1이란 거 알고 있죠?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사성하면은 1이잖아요. 다음에 마이너스 i도 사성하면 뭡니까? 1이죠. 이것은 바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4개의 해를 가지는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 우리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여기서는 연산 더하기니까 여기는 꼭 자,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해가지고 이것의
1이 되어지려면,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x의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뭐죠? 1 될라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를 약간 풀어가지고 요게 1이라는 것은 항등원이라고 합시다. 약간 바꾸겠습니다. 같이 1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더하기 연산이니까 여기서는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은 0밖에 안 돼요. 4번 연산 기호 바뀌었으니까 요것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곱하기로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더하기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이런 이 군들의 항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약간 변형하겠습니다. 저기 앞에서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의 항등원 2, 여기에서의 항동원 1이니까 여기에서는 x의 4승은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더하기 연산이니까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항동원은 0이니까 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된다. 자, 여기에서 곱하기는 항동원이 1입니다. 여기 뜻이 먼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죠. 여기에서 보면 x 4승은 이꼬로 1, 이것을 풀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 범위 내에서 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은 x 4승 빼기 1은 넘겨가지고 이게 0인데 이걸 풀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근의 경우에는 우리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주어진 원소를 4번 연산해가 항등원이 되게 하는 그것의 해가 같은 동형이라면 그 해는 전부 다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4개, 이것은 몇 개? 1개, 이것은 몇 개? 2개 해가지고 전부 다, 이 3개는 전부 다 서로 동형이 될 수 없다. 이런 성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자 응용 문제, 이런 응용 문제 나옵니다. 이제 S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실수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은 이 집합 속에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여기에 연산을 이런 식으로 정하자. 여기에 더하기와 곱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더하기하고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항연산임을 보이라. 이항연산임을 보이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를 보여야 되겠느냐? 이것의 경우에 일단은 뭐를 보여야 됩니까? 닫혀 있다. 첫째로 주어진 이것이 연산이 된다. 다시 함수가 된다. 함수가 되려면 뭐였습니까? S 카티시안 곱 S에서 S로 가는 이 함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 값이 S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함수 값이 S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닫혀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닫혀 있다. 우리가 이항연산이 되려면 함수라 했잖아요. 어떤 정의역이 여기에서 1로 가는 함수다 했으면은 그것의 함수값은 항상 S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닫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자, 닫혀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미 2개 원수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닫혀 있으려면 S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S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기 실수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 그래서 이것이 실수된다는 걸 알고 뭐만 보이면 됩니까? 닫혀 있으려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이 값 마이너스 1이 아니다. A,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닫혀 있다는 그것을 보인 것이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AB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AB가 어떠할 때 되느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든가 B가 마이너스 1이든가 둘 중에 한 개가 적어도 한 개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A, B는 어디의 원소예요?
A하고 B는 어디의 원소입니까? S의 원소죠. S의 원소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다? 닫혀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원소는 뭐의 원소다? S의 원소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한 이것은 뭐가 된다? 이항연산이 일단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항연산이 됐고 그 다음에 보이는 군임을 보이라 하는 것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입니다. 자, 여러 개 결합법칙이 이렇게 주어진 대로 쭉 적었습니다. 해가지고 해봤더니 풀어봤더니 이거 되고 다음에 이것의 경우 이 두 개 같으면 결합법칙이잖아요. 해봤더니 역시 같은 값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 결합법칙 하면 주어진 식이 결합법칙 성립하느냐 하면 주어진 정의대로 연산의 정의대로 해가지고 값이 같다는 걸 보이는 것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다. 다음에 항동원이 있느냐? 항동원. 자, 여기에서 항동원 되려면 이거대로 합니다. 여기에서 항동원. 다시 말하면 이 값이 항상 0이 되어진다. 0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값이 A가 요거 넘겨볼까? 자, A의 스타에 X를 했더니 이것이 항상 A가 되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더하기도 교환법칙 성립하고 곱하기도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B 순수 여기에 B 스타 A를 해도 똑같다는 것은 알겠죠? 가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더하기니까. B의 스타는 바꿔봐도 B 플러스 A에 플러스 BA 이거나 같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은 여기 임의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이거 풀어보면 이거대로 하면은 요거는 A 플러스 X 플러스 AX는 이거로 A. 요거 풀면 요 A 없어지면은 요 값은 자, X를 묶어내면은 A 플러스 1은 이거로 0. 자, A는 뭐가 아닙니까?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여기 0이 될 수 없죠? 0이 될 수 없으면 이 X는 뭐가 돼야 돼? 0이다. 뭐 찾았어요? 했는데. 바로 뭐를 찾았습니까? A를 만든 이 X가 뭐죠? 이게 항동원이었죠? 항동원 X를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0이 항동원이구나.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항동원이 존재한다. 여기에 이것은 우항동원이죠? 좌항동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여기 했잖아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 이래 하나 같잖아요.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는 구태여 좌하고 우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여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항동원 0을 했다. 그럼 여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밑에다 여기다 적을까? 자, 여건 찾습니다. A 스타의 B 하지 말고 Y는 항동원이 0이었습니다. 이 Y 값을 찾으라 하는 이야기. 계산하자. 계산해 봅니다. 자, 하면은 요거는 정의대로 하니까 A 플러스 Y에 플러스 AY는 0이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계산하는 바거든. 계산입니다. 전부 다. 와, 선생님 대학교 오니까 전부 다 선생님 뭐 이런 계산 고등학교 때 배웠는 이런 계산은 안 하고 전부 다 이상하게 뭐 어쩌고 하더라 라는 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인데 아닙니다. 기본은 이런 것을 내용은 성질을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의 성질을 이러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로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다 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수를 필요 도구로 썼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썼는 것 같습니다. 자, y는 이거로 넘기면
1 플러스 a는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a. 아, 여건이 이거구나. 찾았죠?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 되는가를 체크해 봤더니 이래가 0 되더래요. 사실 이거 뭐 적을 필요 없는 겁니다. 적을 필요 없이 이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여건을 찾았습니다. 여건이 존재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C의 경우는 이것의 해를 구하라. 자, 보여봅시다. 정의대로. 자, 여기서 이것이 결합법칙 만족하잖아요. 그죠? 결합법칙 만족하고 또 무슨 법칙이 만족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환법칙이 만족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보면 이 이야기에서 2 스타의 x의 스타의 3입니다. 여기에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합법칙을 만족을 합니다. 결합법칙 만족 안 하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교환법칙을 만족합니다. 이래 됩니다. 다음에 결합법칙을 만족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 바로 이제 여기까지 다 풀었으니까 이렇게 여기 x를 왜 안 줘? x 요리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뭘까요? 자, 2 스타 3을 계산하면 정의대로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2 플러스 3 더하기 2 곱하기 3 얼마입니까? 11. 결국 이것은 11 스타의 x다 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 자 하면 요거 계산하면 11 스타 x고 이 11 스타 x가 7이다. 그래서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풀어라. 이걸 풀 때 이제 구릴 때 이거 풀 때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숫자 이야기할 때 숫자 실수해서 할 때 2x 이꼬르 3 하면 x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2분의 3 하죠. 어떻게 2분의 3이 나옵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여기 나오는 2의 여건을 다시 말하면 이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의 여건을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했잖아요. 기억나죠? 그거와 똑같이 이거 11 여기 이것을 풀으라 하면은 11의 이 군이니까 11의 여건을 11분의 1 11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이거는 연산이 우리가 말하는 실수에서의 표준 곱셈이 아니에요. 이 연산은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이 연산 아래에서 11의 여건을 계산해야 아까 여건 나왔잖아요. 여건 어디 나왔습니까? 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y 값을 11의 여건은 뭐냐? 바로 여기다가 11 a 값 1 플러스 11분의 마이너스 11 이게 바로 11의 여건입니다. 알겠어요? 이 계산하면 여기 바로 마이너스 12분의 11이 되네요. 어허, 빨리 끝나고 싶은 모양이네. 그러면 안 되지. 아직 말이 들거나.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11의 요건을 이렇게 보세요. x는 결국 뭐냐? 자, 어떻게?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곱했죠. 요거를 양변에 곱해가 이렇게 나왔고, 요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요 더하기. 자, 이렇게. 이건 정의입니다. 그죠? 이 스타의 정의. 항상 이 정의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이 스타는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수의 곱하기 아니에요. 여기 문제에서의 이항연산이다. 그거대로 해서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x값을 구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책에 또는 수능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기억나죠? 이게 바로 군이라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를 풀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등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성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여러분 했지만은 그런 기계적인 계산을 하도록 하는 성질을 왜 그래 했는가? 성질을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이런 걸 다 배워놔야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계산하고 등등 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가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 결합법칙 사용했는지 교환법칙 사용했는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산. 이런 문제 나오면 이래 풀어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란 것을 어려워합니다. 뭐 이런 개념 이야기하면, 성질 이야기하면 아이고 어려워. 왜 어려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연구한 것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이제 써먹을 건데, 이제 써먹으면서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구나 알고 쓰는 거하고, 이거 나오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공식에가 집어넣어라,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앞으로 로봇 나오면 사람이 밀리는 이유가, 공부를 전부 다 로봇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는 좀 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인드, 뭐 물건을 자그마한 거 주위에서 보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능력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대학교 나오는 학생하고 요새 같으면 뭐 학교 뭐해? 이제 초등학교 나오나 뭐 대학교 나오나 뭐 똑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뭐 그냥 걸어서 그냥 이래 대학교 문에 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이 그냥 졸업장만 받고 가는 학생조차도 그냥 그런 공부를 다니지 않는 학생하고는, 물론 특별한 경우는 또 다른 경우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을 하면서 수학 저거 골치 아프게 숫자만 가지고 뭐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수학이 뭐라 그랬어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이것을 통해서 저렇게 해서 성질 연구해서 저런 데 적용하는 이런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했을 때 비록 여러분 배운 수학이라는 것이 뭐 현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령 서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을 배우면서 여러분 머리의 구조는 본질을 파악하는 이유,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그 계산을 하려고 했는 이유,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일상생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물을 보더라도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할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해라, 요거는 하면 이렇게 해라만 배우면은 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말했지만은 모든 과학의, 심지어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이유도 크게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보니까 이 수학해가지고는 취직도 안 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거 치우고 취직 공부나 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취직 공부하더라도 잘합니다. 왜? 그것의 문제의 본질 파악하는 능력, 왜 이래 됐을까 능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여러분들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